한 달 전이에요. 노란톡방에 저희 노란톡방에 2달 전에 샀던 것들은 뭐 59%, 36% 소액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우 더 살 걸 말 듣고 더 샀으면 더 수익 났을 텐데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세상의 흐름을 좀 제가 이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미국 증시, 일본 증시는 잘 가는데 신고가를 기록했다는데 왜 한국 증시는 이럴까? 거기에 대한 답을 조금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정학이죠. 지정학을 보면은 지리,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우리 예를 들어서 태어난 곳이 어디세요? 저요? 예. 저는 여수라고 해야 될까요? 여수. 여수요. 예를 들어서 자, 저 여수에서 태어나셨는데 부동산을 얻었어요. 집을 한 채 물려받으셨는데 30년 전에. 한 분은 서울에서 집을 한 채 물려받으셨는데 한 분은 수십억이 되고 한 분은 뭐 그대로일 수 있는 거. 그런 흐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강한 미국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일단 중요한 거 한 가지 자체가 최근에 트럼프 당선이 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시기 우리 예전에도 한국 시장이 좋지 못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을 촉발한 사나이죠. 강한 미국을 원한다 하면서 한국에도 이제 압박을 가하면서 한국의 공장들을 미국에 투자해라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미국에 좀 호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런데 동맹국이라든지 기타 이제 중국이라든지 좋지 못했죠. 자꾸 무역 전쟁을 통해서 압박을 해 나가서. 왼쪽에는 이제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 어제 차트인데 뭐 신고가를 가고 있죠. 엄청난 강세로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오른쪽은 이제 니케이 지수인데요. 니케이 지수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니케이 지수도 상승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승을 했다면 지금 증시 분위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 지금 수익을 얻고 더 달려드시겠죠? 난리겠죠. 근데 이쪽 나라 두 나라는 이렇고요. 이 왼쪽에 보면은 이제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상해 종합 지수. 상해는 뭐 분위기가 거의 이제 매우 안 좋죠. 근데 중국은 부양책이 또 나오면서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부양책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부양책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헝다 사태 이후에 중국의 체질 변화를 이제 꾀하기 위해서 시진핑 정부가 그런 부양책들을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내놨어요. 그리고 반도체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말을 해서 될 것 같지만 뭐 제가 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걸 내는 주체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좀 문제시다. 자, 보고요. 자, 일단 차트로 봐도 한국도 중국을 따라가고 있고요. 이제 특히 홍콩 지수는 신저가를 가면서 뭐 반등은 하고 있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반등은 나오고 반등은 나오고 하지만 반등이 끝나면 다시 하락하는 패턴으로 중국이 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제 희망 고분을 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뭔가 투자했던 분들이 어려워진다라는 결론을 좀 내리면서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드렸죠. 지난주 한 달 전부터. 그것이 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저는 적정 금액 뭐 이제 주식도 우리나라 미국에 가서 꼭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대한 이런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이제 한 달 전에 투자를 하신 분인데 뭐 엔비디아, 테슬라는 없죠. 그러게요. 네, 테슬라는 저는 뭐 영업이익도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또 결과가 나왔죠. 네. 테슬라가
대해서는 저는 좋게 보지 못해요.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저는 크게 좋게 보지 못하고 있고요. 어떤 포인트를 좀 가장 부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테슬라 자체가 이제 공장이 중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중국 경기를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 중국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부양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헝다 사태 이후에 그 손실액을 정부가 끌어안는 것이고 그 은행은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앞으로 이제 경제가 그동안 이제 저임금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했잖아요.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을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말은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그 성장 동력이 이제 중국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은요. 저는 그래도 오르는 쪽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길게 말하면 그래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그동안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있는데 이 300불에 홍콩도 이제 ELS라고 있어요. 이번에 뉴스가 많이 났죠. ELS 투자하신 많이 분이 나왔죠. 엄청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게 낙인이라 그래요. 녹인 구간에 진입돼서 원금을 다 잃을 확률이 있는데 테슬라도 300달러를 가게 됐을 경우 돈을 주겠다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그게 왜 만들었을까요? 불안하니까? 300달러가 안 갈 거니까 안 갈 거니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 할까 봐. 300달러 그러니까 가면 많이 주겠다. 그 대신 근데 300달러를 안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든 ELS라든지 DLS 시스템들이 다 이유가 있다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좀 조언을 드렸던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쉽게 이제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자산의 반절 정도는 그쪽에 좀 투자를 해보시라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량을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엔비디아나 이 AMD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팔지를 않아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물량이 씨가 말랐다. 뭐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데 뭐 자고 일어나면 오릅니다. 뭐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좀 중요한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짚어보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연산에 필요한 것, GPU입니다. GPU. 과거 이제 우리나라 인텔의 실적 발표가 오늘 밤에 있다 그랬나요? 오늘 밤인가요? 네. 예, 오늘 밤에 있죠. 저희 인텔의 시대가 가고 있어요. 지고 있다. 지고 있습니다. 인텔의 시대는. 과거 이제 광고만 틀어도 하나 나왔죠. 인텔 인사이드 띵띵띵띵 하면서 엄청나게 나왔었잖아요. 요즘 그런 광고 볼 수가 없죠. AMD에게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뜨는 강자인 이제 엔비디아 뭐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CPU하고 GPU의 차이인데 자,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24년 1월 4주차 AI 막대한 투자에 메타가 엔비디아 GPU를 대량 구입했다. 이 대량으로 구입을 계속하고 있어요. GPU가 많이 필요하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GPU 그리고 또 AI 열풍의 GPU 생산업체 엔비디아, AMD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이 주식을 지금이라도 저는 사야 된다. 이 주식은. 그래서 근데 그것도 어렵다. 뭐 하기 좀 힘들다. 뭐 귀찮다. 그럼 어쩔 수가 없겠죠. 네, 좋습니다. 좀 미국 시장 안에서 볼 수 있는 큰 종목들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좀 세부적으로 같이 키워드 모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엔비디아, AMD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HBM으로 또 키워드를 잡아볼게요, 멘토님. 네. 오늘 또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됐거든요. 예. 이게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러게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오전장에서는 겨우 버텨내는 힘이었고 네. 오후장 들어서는 흘러내렸거든요. 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좀 난감해요.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어쨌든 HBM 좀 주목해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건데 그럼 SK 하이닉스 향 종목들에 좀 눈독을 들여야 하는 걸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분야에만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진심인 게 뭐 이제 HBM이라든지 정말 말씀드린 그런 거에 이제 진심인 기업이 하이닉스인데요. 자 보면은 이 메모리를 선점했던 시대,
우리나라가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전 세계에서 거의 두세 번째로 64KB 램을 만듭니다. 대단한 거죠.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걸 만들고 세계 최초로 256KB 램을 만들어냈던, 그래서 양산화했던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그때 그런 성견지명을 가지신 이건희 회장님이 그렇게 진행을 하셨게 됐죠. 뭐 정부의 지원도 얻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들이 하이닉스와 삼성이 독점을 하면서 옆에 이제 엘피다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죠. 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가 바로 HDD 하드디스크가 사라지면서 그것을 저장 용량으로 교체했던 시기인데, 지금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메모리가 부족한, 저장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스마트폰도 더 많이 늘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 거의 쉽게 뭐 늘릴 수도 있고, 쉽게 늘릴 수도 있고, 이미 옛날처럼 그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게 된다. 연산을 많이 하는 그런 쪽에 CPU를 만드는 기술을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아직 이렇게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하이닉스가 확보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하이닉스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 GDDR 램이 주력 상품이고요. GDDR 램이 이제 5, 뭐 6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전 고주파 관련, 고클럭 관련. 근데 발열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반도체를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 그 자체가 1%밖에 안 돼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도 크게 썩 좋게 보고 있지 않다. 성장성이라는 거,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